자, 그러면 우리 거제도 둔덕골부터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빈칸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인 나는 라고 이제 괄호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두 글자만 써도 일단 답은 맞습니다. 두 글자만 쓰시면 고향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길게 쓰고 싶다. 거제도 둔덕골.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네, 답은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나는 어른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여기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래?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서 의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거제도 둔덕골이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요것도 좀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을 하려면 토속적인 시어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쓰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사투리를 쓰면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사투리였고요. 두 번째 빈칸은 영탄적 표현입니다. 이것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영탄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저 마지막 부분에 일출이경하고 어질게 살다 죽으리 여기가 일단 눈에 보이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두 줄 위로 올라가셔서 요런 감탄사가 나왔다라는 점. 그럼 영탄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껍데기는 가라 부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당연히 껍데기예요. 두 번째 빈칸은 좀 채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있는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저항입니다. 3번의 첫 번째 빈칸은 당연히 껍데기가 되겠고요. 그럼 껍데기가 반대되는 것들을 골라본다면 뭐 순수한 정신, 자유정의, 민족 정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이 글은 껍데기에다 우리가 세모를 쳤었고요. 알맹이 아우성에다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물론 세모 친 것은 쇠붙이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4번의 첫 번째 빈칸에 뭐라고 쓰느냐? 대립적 시어다. 대립.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는 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식구의 반복. 그 다음은 이 글에서는 사면의 마지막 줄에 중립의 초래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념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통일. 자, 빈칸 채워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객관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 3번. 3번에 4번. 4번에 2번입니다. 자, 두 문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번. 감화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아하, 일단은 답이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세요.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한 저항 의지는 껍데기는 가라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빈칸에 저항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항 의지를 펼치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는요. 그런 게 없어요. 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다 지금 답이 좀 안 좋네. 잠깐 좀 볼까요? 뭘 보자. 자, 지금 보기가 1번하고 4번 두 개가 나왔는데요. 1번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 가와나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직설이라는 뭐예요? 돌리지 않고요. 간접적이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난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 난 어질게 살다가 죽을래. 뭐 한결같이 묻힐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직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대로 나왔다면 직설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은 단에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는 가라, 새우치는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보기 4번 가와다니 나는 대립 그래요. 요거는 좀 그런데요. 일단 나에는 대립적 시가 사용됐고 가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얘들 맞죠? 그 다음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두 가지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2번이었고요. 4번 문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실 좀 틀리면 나는 좀 아쉽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4번은 답이 2번인데 이거는 아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의 초래청은 이념 대립이 없는 살기 좋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거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뭐 서로 질문 있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이렇게 맨날 졸려 이렇게. 자, 잠도 많이 자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맨날? 왜 잠을 많이 자는데 졸리지? 원래 농구하고 와서 그냥 농구하고 와도 뭐 8시간은 잤을 거 아니야. 9시간 잤는데 10시간을 잤어야 되는데 9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한 건가요? 네. 그럼 다음부터 더 많이 자세요. 농구를 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성의 꽃과 첫사랑에 관련된 요 부분만 하면 오늘 숙제는 다 답을 불러드리는 거겠네요. 자, 오른쪽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빈칸은 성애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애정.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 안타까움 이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애정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3번의 첫 번째 빈칸을 고르기 좋습니다. 왜? 나쁜 게 딱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아마 선생님이 저번에 세모치라고 했던 부분만 고르시면 되겠는데 혹한이라고 써도 물론 답입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이제 칸이 좀 넓잖아요. 엄동 혹한이 답이긴 합니다. 혹한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성애꽃.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빈칸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파벳 C 부분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그만큼 시련이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역설이죠. 답은 역설입니다. 5번 서민. 자, 이번에 첫사랑 쪽에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랑. 2번에 감탄.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도전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을 피웠겠구나. 그래서 감탄을 하고요. 다음 3번에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하는 주체는요. 빈칸보다 그러니까 빈칸이 좀 넓은 편이죠. 한 글자니까 눈. 그 다음에 눈꽃을
나타내는 게 사면에 있는 황홀. 그 다음 빈칸 좀 기네요. 아름다운 상처.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실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는지 내가 좀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너희들 황소개구리 알아? 황소개구리가 개구리치고 굉장히 커요. 이만해 막. 그래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작은 뱀까지도 개구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뱀이 개구리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를 합니다. 특히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 개구리가 자기 동족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개구리는 작아요. 요만해가지고 참개구리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참개구리까지 다 잡아먹어요. 그런 걸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의 것을 파괴한다. 그런 것처럼 외래어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어를 해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이러한 것처럼 이것도 그러하다 라는 이런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병렬. 아니고요. 얘랑 비슷하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러하다. 그거를 일단은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대상을 우리가 이러면 이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보시면은 나뭇가지에 눈꽃이 내리고 그 눈꽃이 진 자리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첫사랑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성숙한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답은 유추. 유추는 앞으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3년 내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역설이 되겠죠. 자, 5번 빈칸 사랑. 자, 이제 객관식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 번호가 되게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나만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짝수가 없어요. 답에 짝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두 가지 숫자만 나옵니다. 자, 과연 내가 맞출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자, 1번, 3번 두 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요. 영탄적 어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의꽃은 영탄적인 표현이 있는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맞춘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있죠? 뒷부분.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렬의 숨결이던가 여기서 보시면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리법은 영탄적 어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혹격조가 사용됐죠? 그러면 영탄적 어조일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라고 했을 때 틀리진 않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설명으로 남은 단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도자를 멈추지 않았으랴. 서리법 사용됐죠? 영탄적 어조일 가능성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3연에 황홀 보아라. 명령형 사용됐는데 요것도 영탄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에 5번 가능성 있죠. 두 번 하는 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답이야 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답일 가능성이 제일 깊다, 제일 크다 이런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모의고사 풀 수 있습니다. 국어가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약간 이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답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성, 확률로 가십시다. 그럼 이과 학생들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5번이었고요.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 아헤, 근데 이거는 좀 틀리는 게 나는 좀 섭섭하네. 아니, 내 설명을 잘 안 들은 거야, 뭐야, 이거. 아니, 마침내 피어낸 저 화원은 봄꽃이 아니잖아. 눈꽃이잖아. 이거 틀리면 내가 좀 섭섭해, 어? 그 보기 5번도 보세요.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상처야? 첫사랑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봄꽃을 피웠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자세니까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 그러니까 눈꽃도 물론 맞지만 그 눈꽃이라는 과정까지 겪었으니까 봄꽃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질문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답을 맞춰보도록 하고 이제 새로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좀 두 개입니다. 계양고랑 계산여고 이렇게 딱 됐어요. 지금 두 학교 다 물론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두 학교 다 여러분들 교과서, 국어 교과서는 창비입니다. 네. 창비고요. 물론 부계여고도 창비긴 합니다. 뭐 어쨌든 다 창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교과서를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내신을 들어갈 때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여드린 평가 문제집 같은 거를 그때 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과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전반적인 느낌, 독서와 문학을 통해서 특히 현대시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걸 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문법 좀 들어갑니다. 다음 주 또 할 게 많아요. 네. 다음 주에 독서도 맞춰야 되고 문학도 좀 해야 되고 문법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나간 숙제 있죠? 인문예술 11강, 인문예술 12강 요거를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잖아요? 독서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럼 바로 넘어가면 바로 문학하고 바로 문법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좋겠습니까? 네, 물론 다 맞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문법도 여러분들 완전 새로운 거라진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의문의 변동 있잖아요. 그거 그냥 더 깊이 있게 보는 것 뿐입니다. 일단 문법은 의문의 변동을 이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학년 1학기 때는 의문의 변동이 꼭 들어가요. 그게 뭐 중간이냐 기말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매년 선생님들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나옵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창비를 쓰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가끔 어떤 학교는 교과서를 바꿔요 갑자기. 그러면은 뭐 그거에 내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쓰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 교과서가 올해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거든요.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2022 개정으로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한 99%다. 그리고 창비가 나름 문제도 괜찮고 뭐 좀 할만해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에 있는 동물원의 오후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향은 봤고요. 동물원의 오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이라는 사람 썼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이 세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도 시를 썼고 해방 이후에도 시를 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얘기한 시, 아니면 완전 시대적인 배경이랑 관련 없는 시, 아니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재에 대한 시, 요렇게 보통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야, 이 사람이 그럼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살았다면 그때도 동물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동물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창경궁이라고 해가지고, 창경원이죠. 창경원은 이름을 바꿔서 동물들 좀 넣기도 하고 그랬죠. 자, 마음 후줄근이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갑니다. 자, 동물원에 대해서 내용해볼게요. 우리는 뭐든지 어떤 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시 처음 봤잖아요. 두 줄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동물원을 간대. 그 동물원을 왜 가? 시름에 젖었기 때문에 동물원을 가는 거죠. 그럼 시름에 젖었으니까 동물원에 가는 이유는 뭐야?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 정도 느낌 딱 와야 되겠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하소란 말이 뭔지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소연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을 굳이 찾아가서 짐승에게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 못 살겠다 라고 한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떠냐면 상당히 절박한 심경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동물에게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 동물원을 가니까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동물원이다.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그럼 여기서 너가 뭐예요? 동물들이죠. 동물들에게 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너는 뭐야? 의인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동물이나 식물한테 너라고 표현하면 그냥 의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면 보기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너를 구경 오지 않았어. 그럼 구경하려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온 거야.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슬프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밑줄,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시인이니까 시를 쓰겠죠. 그런데 혼자란 말이 나왔어요. 외롭겠죠? 숨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지훈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일제강점기니까 내가 원하는 시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억압적인 현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겨우겨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읽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지? 읽어줄 사람이 없어. 읽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부정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쇠창살이라고 하는 느낌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쇠창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둬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쇠창살 세모하시고 이게 부정적인 뭐 구속이라던가 억압이라던가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사람이 갇혀있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갇혀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연에서 좀 다른 내용이 시작이 돼요. 밑줄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아,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철창 안에 갇힌 애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철책이 있고 거기서 나를 보니까 내가 철창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철책 안에 갇혔다 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 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건 다른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만 넣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짐승들이 들여다봐요. 이 말은 지금 철창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여기 날아오는 시인이 있다. 좀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예 대놓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여기 날아오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한 사람이 없죠. 동물원에 오후 전도된 위치에, 전도는 뒤집힌 거죠. 내가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철창 속에 있는 동물을 보려고 왔는데 그 동물들이 나를 철장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건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됐고요. 통곡과도 같은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낙조라는 뜻이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서 이런 것들을 보셨다면 낙조라는 것은 해가 지는 걸 말해요. 여기 좀 계양구지만 여러분 차 타고 한 35분 정도 가면 정서진이 있어요. 정서진이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정서쪽, 그러니까 완전 서쪽.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로 정동지는 강원도에 있잖아요. 정서진은 바로 이쪽 35분 정도 가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해가 지는 걸 보기가 좋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2024년에도 한번 갔고 23년에도 한번 갔고 뭐 어쨌든 해 지는 거 보러 갔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낙조라고 해서 좀 예뻐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그냥 볼만은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낙조의 뜻이 아니고 뜻을 알았으면 해가 지는 거잖아. 그럼 어떤 이미지를 부여해주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가 떨어지니까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슬픔, 소멸,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거랑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연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어떤 느낌과 딱 맞아 떨어지느냐? 화자의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우울하잖아. 외롭잖아.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조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배경과 분위기,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양이라는 이 작품은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 동물원의 오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문제 4개까지 풀어오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숙제는 계속 나가는 거죠. 빈칸 채우시고 객관식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챕터 끝났고요.
자, 다음에 있는 우포늪 추천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황동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황동규 아빠가 누구라 그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순원입니다. 황순원은 뭐를 썼다? 유명한 작품 하나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네. 아, 소나기를 썼죠. 그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안 했어? 소나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 소녀가 그 죽으면서 그 뭐 해달라 그래, 그거? 어? 뭐야? 너 그 소나기 안 읽어봤냐? 네. 재밌는데? 그 소나기에서 분홍색 스웨터 흙탕물 묻은 거 묻어달라고. 아니, 모르냐. 아이, 그 애들이 그냥 공부만 하느라 감수성이 없어. 도시에 넣는다고? 나 너- 진짜 몰라. 그래, 김태는 아니야. 전 모른다니까. 아, 공부 좀 하자 좀. 자기 뭐 이미 지나갔는데 어떡하겠어.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네? 2학년 때. 아, 그래요? 그거 약간 그 변형도 있잖아요. 그 소녀가 자기가 죽으면 그 소녀를 같이 묻어달라고. 그 얘기는 몰라요? 들어봐.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또 들어봤어? 잠결에 들어본 거 같아. 잠결에? 에이, 그거 원본이 아닌데 그건 또 기억해? 알겠어요. 원본은 이제 스웨터를 묻어달라는 거고, 변형된 거는 이제 그 소년도 같이 묻어달라고. 어쨌든, 그 황순원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자, 황동규 우포늪 보실 건데, 진짜 금방 끝나고 별거 없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안 먹겠다. 저번에 수저 별로 없었잖아. 자, 니네 우포 알아? 이 늪지대랑 관련돼 있는 세계적인 어떤 협약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뭐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거 몰라? 남사요.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어쨌든 이 늪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영화 같은 걸 보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막 빠져가지고 하다 막 이렇게 막 죽잖아. 그런 늪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늪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늪은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얕은 그리고 습지가 많은 호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포는 그 자연 늪지가 굉장히 넓어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되죠?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그런 늪이고 유네스코에서도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할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이 우포늪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적인 느낌은 전혀 없고요. 마치 원시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포늪이다. 자, 이 느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포에 와서 빈 시간 하나를 만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빈 시간에다가 네모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곳에 온 거야. 도시의 시간과 다른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시간이 아닌 그 비어있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시간이 비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문명의 시간이 작동되지 않는 원시적 생명력이 있는 공간. 여기가 바로 우포늪이고 우포늪을 빈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온 나라의 산과 언덕을 오르내리며 잇따라 금을 긋는
송전탑과 송전선이 사라진 곳이란 말이에요. 빈 시간을 만났더니 송전탑, 송전선이 사라졌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전선이라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현대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없는 곳이 바로 우포늪이야. 그러니까 우포늪은 원시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요. 이 시에서 빈 시간, 다시 말하면 우포늪과 반대되는 소재가 바로 송전탑, 송전선이기 때문에 이 두 소재에다가 세모하세요. 이거 이제 문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동전화도 이동하지 않는 것, 이동전화도 세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핸드폰 이런 것도 있지 않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줄풀이 있어요. 줄풀 동그라미, 마름 동그라미, 생이간의 동그라미, 가시연 동그라미. 연은 이제 연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네 가지의 식물이 나왔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 식물입니다. 서식 식물이고요. 네 가지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사용된 표현법 뭐다? 열거법이 사용됐고요. 또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생명력도 나타난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네, 좀 보시면 돼요. 여기저기 모여있거나 비어있는 그냥 70만 평. 시에서 그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여기서는 썼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어떤 복잡한 건 필요 없고요. 그냥 70만 평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다. 누군가 막 꾸다만 꿈 같다. 잠자리 한때 오래 움직이지 않고 떠 있어요. 잠자리 동그라미. 해오랑이 몇 마리 정신없이 외발로 서 있다. 해오랑이는 잘 모르실 텐데 백로예요. 백로. 해오랑이 동그라미 하시고, 자, 자연과 관련돼 있죠. 이런 곳이 와,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는가? 느낌표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영탄법. 영탄법이 표현됐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놀랬다는 얘기죠.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화자의 정서가 고조된 부분이다. 시간이 어디 있나? 돌을 던져도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 길게 메모하시고요. 자, 그러면 얼핏 쉬운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 내가 좀 질문 좀 해보자. 우리 준태야. 우리 준태가 한번 좀 실력 좀 보여줘. 요 네모친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좀 모르세요. 아, 훌륭합니다. 빈 시간과 대응되는 겁니다. 이미 네모를 쳐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시침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건 뭡니까? 현대 문명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곳. 이런 문명이 적용되지 않는 곳. 네, 그런 게 바로 빈 시간이다. 아, 훌륭하네요. 네. 자,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다른 학생들도 한번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효민아? 네 차례가 얼마 안 남았다. 자, 우포럽 간단하죠? 자, 우포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다음 시는 실제로 모의고사, 수능, 내신 어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서정주 시예요. 서정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서정주 씨 뭐 배운 거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였지 그럼?
선생님이 하도 여러 개의 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운 건지 여기서 어디서 가르친 건지 기억이 안 나. 서정주를 견우의 노래했다. 맞네. 그리고 그때 그 얘기도 했다. 이 사람 시를 그냥 시로만 보라고. 이 사람의 인생은 배울 게 별로 없다. 전두환 때 문화부 장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아부 떠는 말을 했더라. 맞아. 그랬었다. 그리고 결국 장관 못함. 맞아.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시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 배제하고요. 그냥 이 사람의 시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춘향이가 누구예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좋아요. 그러면 춘향이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뭐라고요? 아닌데. 본날? 아닌데. 어? 아니, 눈이 모르겠어요. 남자를 좋아했겠지. 그쵸. 니네 춘향전 몰라? 춘향전 주인공가 일단 춘향이 아니야. 성이 성씨예요. 성춘향이야. 얘가 누굴 좋아해? 봐? 이 자옥제에서 온 그 사람 있는데. 그렇죠. 자원도체가 암행어사로 온 사람. 이 몽룡이었나? 그렇죠. 이몽룡. 결국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춘향이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죠? 사또? 그 사또가 누구였죠? 변사또. 학도라고 하는 사또죠. 네, 변사또는 이제 호칭이고 학도라는 사람이에요. 변학도. 변학도가 춘향이한테, 원래 춘향이는 이제 신분 자체는 기생이니까 야 너 수청 들어라 했더니 춘향이 입장에서는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데 나 너랑 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변학도가 화가 나니까 막 감옥에 갇혀놓고 막 고문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결국에는 암행어사로 온 이몽룡의 도움으로 살아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어떤 설정이냐면 이 내용이랑 직접 관련은 없어요. 다만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나냐면 그네를 타는 모습 때문에 요 몽룡이가 반해요. 와 예쁘다.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인지 알아? 춘향이랑 몽룡이랑 동갑이에요. 16입니다. 왜 16인지 알아? 얘네가 28 청춘이었거든. 28에 16이잖아요. 28 청춘이면 16. 니네보다 어려. 니네 지금 17 됐잖아. 물론 만으로는 아직 뭐 이제 16이 안 된 사람도 물론 있겠죠. 1월밖에 안 됐으니까. 어쨌든 너희들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진도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몽룡이 이제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추천사라는 거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춘향전 내용이랑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누가 나오냐면 누구를 불러요? 향단이를 불러요. 그럼 향단이는 누구냐면 성춘향 뭐라 그래야 돼? 노래. 노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예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노비라는 말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 집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스마일드로 내면 맞죠? 로드맨이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하고 심부름 시키고 뭐 시중 드는 사람 있죠. 우리가 뭐 시녀라든가 몸종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단이는 춘향의 몸종인데 생각을 하면 춘향이는 기생이잖아. 기생도 신부를 따지면 뭐야? 천민이야. 근데 성춘향 엄마는 기녀지만 아빠가 좀 이름 있는 높은 벼슬을 지닌 성참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뒤를 좀 봐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도 나름 기녀 생활 오래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놨겠지. 그래서 자기 딸은 기녀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냥 보통 양반집 여자처럼 뭐 글공부도 좀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몸종도 있는 약간 좀 애매한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양반은 아니고 기녀도 아니고
뭐 좀 양반처럼 살고 싶어하는 기념?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향단이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옆에도 뭐 시중들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향단아 라고 불렀죠? 향단이는 춘향이라는 화제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단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 청자라고 쓰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적청자입니다. 말을 들어요. 근데 향단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네줄을 밀어라 라고 합니다. 그네줄 네모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추천이 뭘까요? 제목이 추천사잖아. 그럼 추천을 하는 말이야. 그럼 춘향이 했기 때문에 춘향이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추천사니까 사를 빼고 일단 추천 리코멘드 하는 거 아닙니다. 추천이 뭘까요? 효민아? 자, 내가 여기서 질문을 했잖아. 여기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렇죠. 네. 추천이라는 게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그네줄을 미는 거야. 그게 추천이야. 그래서 추천사다. 자, 일단은 메모하셨고 여기에 대한 필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네줄을 밀어라. 어떻게 미냐?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하라.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둘 중에 하나라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바다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상징적인 표현이죠. 너를 바다로 가진 않습니다. 바다로 배를 내어 미는 것처럼 내 그네줄을 밀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바다는 가고 싶은 곳이야.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동그라미 쳤잖아. 네. 그럼 바다에다 뭐라고 써야 돼? 가고 싶은 곳을 뭐라 그래? 소망. 아니 그러니까 소망하는 곳이니까 세 글자로. 아이고 나 했잖아. 뭐네요? 그러지 마. 이상소. 이상향. 이거 했을 텐데. 했어요. 네, 이상향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로운 초월적 세계.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좋은 거잖아. 내가 나쁜 곳에 왜 가고 싶어 하겠냐. 내가 꿈꾸는 곳이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네줄을 밀어달래. 좋았어. 그네줄 아직 필기 안 했어.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네. 이런 거.